혹시 요즘 밤마다 화장실에 자주 가느라 잠을 설친 적이 있나요? 혹은 배뇨가 불편하고 화장실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것 같아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진 적은 없나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나이 들매 과정으로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전립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남성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예방을 통해 여러분도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전립선 질환의 위험을 미리 알고 예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나이 들어서도 젊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일부 문제의 도입 10분 전립선 질환은 고령 남성들이 가장 흔히 겪는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호두 크기의 작은 샘으로 남성 생식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은 전객의 일부를 생성하며 정자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은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변화가 일어나며 이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전립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에 이르면 전립선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으며 증상이 처음 나타날 때까지 특별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50대에서 60대에 접어들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립선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AA입니다. 이는 전립선의 크기가 커지는 현상으로 악성 변화는 아니지만 남성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커진 전립선은 배뇨관을 압박하게 되어 배뇨에 어려움을 주고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하거나 특히 밤에 자주 일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는 것은 노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환이지만 그 속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전립선이 너무 커져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밤마다 여러 번 화장실을 가게 되어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전반적인 생활의 질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전립선 질환은 전립선염입니다. 이는 전립선의 염증으로 감염이나 다른 염증 과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은 하복부 통증, 배뇨시 불편함, 회음부의 불쾌감 및 천 상승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은 급성 및 만성 형태로 나뉘며 급성 형태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부 증상과 진단 10분 전립선 질환은 그 증상이 초기에는 뚜렷하지 않거나 다른 문제와 혼동될 수 있어 많은 남성들이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립선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전립선 질환의 주요 증상과 이를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의 증상.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은 전립선이 비대해져 배뇨를 방해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의 주요 증상으로는 배뇨 빈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수면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야간 배뇨라고 불리는 이 증상은 남성들이 밤에 여러 번 잠에서 깨게 만듭니다. 또한 배뇨가 어려워지고 배뇨가 끝나지 않은 느낌이 들거나 배뇨 중에 갑자기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증상으로는 배뇨 시 소변이 약하게 나오는 것, 배뇨가 길어지는 것, 그리고 배뇨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배뇨관을 압박하고 그 결과 소변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립선염의 증상. 전립선염은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이는 감염이나 기타 염증성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의 증상은 전립선 비대증과 비슷한 배뇨 문제 외에도 통증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하복부, 회음부, 항문과 음경 사이의 부위 또는 고환의 지속적인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립선염은 배뇨 중 통증이나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배뇨를 할 때 타는 듯한 느낌이나 아픈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천이 상승하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급성 전립선염의 경우 발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급성 전립선염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치료를 지체하면 증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3. 전립선암의 증상.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전립선암은 침묵의 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암이 진행됨에 따라 배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뇨 중에 통증이 있거나 배뇨가 어려워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반 통증이나 허리, 엉덩이 등의 통증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전립선암이 전이되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체중 감소나 피로감, 식욕 부진 등의 일반적인 암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진단 방법. 전립선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는 디지털 직장 검사 이 검사는 의사가 손가락으로 직장 내에서 전립선을 만져보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전립선의 크기나 단단한 부분 혹은 비정상적인 덩어리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검사는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PSA 검사입니다. PSA는 전립선에서 생성되는 단백질로 혈액 검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PSA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전립선암이 의심될 때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PSA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전립선암이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전립선 초음파 검사도 중요한 진단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전립선의 크기나 모양,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이나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 초음파로 전립선의 크기나 변화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립선 생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생검은 전립선에서 작은 조직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전립선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검은 보통 PSA 수치가 비정상적이거나 디지털 직장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때 시행됩니다. 다섯 번째,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 전립선 질환은 특히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50대 이후에는 남성들이 전립선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므로 매년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 시 치료가 가능하므로 정기적인 PSA 검사나 직장 내 검사로 초기 증상을 파악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빠른 대응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남성들이 전립선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습관을 들인다면 질병을 예방하거나 초기 단계에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부 치료와 예방 10분 전립선 질환은 고령 남성들 사이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건강 문제이지만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질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립선 질환의 치료 방법과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립선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므로 적절한 정보와 관리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 치료.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는 전립선이 비대해져 ben뇨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의 치료 방법은 크게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BPH의 치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파 차단제입니다. 알파 차단제는 전립선 근육을 이완시켜 ben뇨를 용기하게 해줍니다. 이 약물은 ben뇨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탐스로신, 탐수로신, 이나 알프조신, 알프조신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입니다. 이 약물은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며 장기적으로 전립선의 비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피나스터라이드, 피나스테리데와 두타스테라이드, 듀타스테리데가 있습니다. 이 약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 ben뇨를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수술적 치료.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술 방법은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이 수술은 전립선의 일부를 제거하여 ben뇨관을 넓히고 ben뇨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립선 레이저 치료나 미세침습 수술 등이 있으며 이는 입원 기간이 짧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립선염 치료.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식단에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고지방 음식이나 가공된 육류는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토마토, 브로콜리, 콩류 등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도 좋은 선택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전립선 비대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취미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 50대 이상 남성은 전립선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PSA 검사를 통해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디지털 직장 검사로 전립선 크기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립선 질환은 고령 남성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지만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 같은 질환은 약물 치료나 수술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이 핵심입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염은 전립선에 염증이 생긴 상태로 그 치료 방법은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전립선염이 세균 감염에 의한 것이라면 항생제가 가장 일반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보통 항생제를 4주 이상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감염이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꾸준히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립선염이 비세균성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 항생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통제나 소염제를 사용하여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온열요법이나 물리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전립선염이 만성으로 진행되면 장기적인 관리와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전립선암 치료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립선암의 치료는 그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수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화학요법 등의 방법이 사용됩니다. 수술, 전립선암이 국소적으로만 퍼져 있고 전립선에 국한되어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치료 방법은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이 수술은 전립선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으로 암이 전립선에 국한된 경우에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전립선암이 국소적으로 퍼졌거나 수술 후 재발을 막기 위해 방사선 치료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는 데 도움이 되며 주로 외부에서 방사선을 쏘는 방법과 내부에서 방사선을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 의존하여 성장합니다. 따라서 호르몬 치료는 전립선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 차단제나 호르몬 제거 수술을 통해 암의 성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화학요법, 전립선암이 전이되어 다른 부위로 퍼진 경우 화학요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화학요법은 전신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됩니다. 네 번째, 전립선 건강을 위한 예방 방법. 전립선 문제의 주요 원인 전립선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많은 남성들이 겪게 되는 흔한 건강 문제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생식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이 기관의 문제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전립선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나이 들에 따른 변화. 전립선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나이 들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40대 후반부터 전립선이 커지기 시작하며 이는 지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라는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질환은 전립선의 크기가 커져서 ben뇨에 어려움을 주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50대 이후에는 이 문제를 겪는 남성이 많아지며 60대 이후에는 거의 모든 남성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히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고 에스트로겐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전립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배뇨관을 압박하게 되어 배뇨가 어려워지고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호르몬 변화. 테스토스테론은 전립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고 대신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이라는 호르몬의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DHT는 전립선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여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전립선 비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립선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르몬 불균형은 전립선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립선염이나 양성전립선 비대증 등의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이 변화가 전립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3. 유전적 요인. 전립선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가족 내의 전립선 질환, 특히 전립선암이나 양성 전립선 비대증을 앓았던 사람이 많다면 그 후손들도 같은 질환을 겪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유전자가 전립선 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 전립선 질환을 앓았던 사람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전적 요인은 완전히 피할 수 없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므로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염증과 감염. 전립선염은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주로 감염에 의해 발생합니다. 전립선염은 세균성과 비세균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감염이 원인일 때에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립선염은 배뇨 시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하며 급성일 경우 열과 전반적인 불쾌감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염증이 장기간 지속되면 만성 전립선염이 되어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이나 염증이 반복되면 전립선의 조직이 손상되어 전립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을 예방하려면 위생 관리와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생활 습관.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전립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전립선에 염증이나 비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은 전립선 질환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지방 음식이나 가공육을, 알코올과 담배 줄이기,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전립선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과 담배를 제한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좋습니다. 환경에 존재하는 화학 물질들도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스페놀 A, BPA와 같은 화학 물질은 내분 비계를 교란시켜 전립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약이나 중금속도 전립선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들은 대기오염이나 식품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으며 전립선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을 보호하고 화학 물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성병 및 성적 건강. 성병은 전립선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입니다. 클라미디아나 임질과 같은 성병은 전립선에 감염을 일으켜 전립선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병은 전립선뿐만 아니라 다른 생식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병을 예방하려면 안전한 성관계를 유지하고 성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성병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전립선 문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 호르몬 불균형, 유전적 요인, 염증, 감염, 잘못된 생활 습관, 환경 오염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고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일은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남성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 오염과 화학 물질. 결론. 전립선 문제는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대의학은 이러한 질환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증상이 나타날 때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 질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예방책을 실천하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 건강을 잘 관리하면 불편한 증상이나 합병증 없이 오랫동안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은 곧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하고 예방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전립선 건강을 위한 예방 팁, 올바른 식습관 유지, 토마토, 브로콜리, 아몬드와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토마토에는 전립선 건강에 좋은 라이코펜이 풍부하여 전립선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은 전립선 비대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 등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알코올과 담배 줄이기,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전립선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과 담배를 제한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기, 50대 이상의 남성들은 매년 전립선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PSA 검사와 직장 내 검사를 통해 전립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 유지, 비만은 전립선 질환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전립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 질환 예방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쌓여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투자이며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